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익하고 즐거운 K10의 초대석 514번째 시간 진행의 서도원 목사님 따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2회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는 필그림스 신앙송 아카데미 회원들 모셨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배미순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카고에서 시를 열심히 쓰고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분에게 시를 어떻게 쓰는가 그거를 가르치고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필그림스 신앙송 아카데미 지도를 맡고 있는 이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완성입니다. 필그림스 아카데미 신앙송반에 조인한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카데미의 배미순 선생님, 김환상 선생님, 그리고 이미숙 사모님 세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배미순 선생님하고 이미숙 사모님 한번 나오셔서 청취자들 인사하셨는데, 네. 우리 김환상 선생님 오늘 처음 오셨어요. 네. 네. 잠깐 그 참석하시는 교회도 좀 소개해 주시면 우리 청취자들 박수 좀 많이 치실 것 같아요. 저는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 다니고 있어요. 네. 38년 됐고요. 38년. 네. 네. 뭐 특별히 자랑할 건 없지만 아무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저희 네. 교회는 한 250명 정도 되고요. 네, 주님 사랑하시고, 네. 네,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살고 계세요. 그렇죠. 이게 아카데미에 이제 조인하셨다 그러는데 최근에 조인하셨다 그러는데 가보니까 분위기가 어떠시던가요? 아니 사실은 이제 신앙송 사실은 저는 문학하고는 별로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 신앙송 반이 있다 그래서 예. 가서 배워보려고 네. 가서 클래스로 좀 가서 좀 너무 문외인이니까 가서 이제 좀 배우려고 들어갔더니 네. 아유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닌데요. 근데 퍼포밍을 하신다고 작년에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아닌데 그냥 우리는 공부만 하러 왔는데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떡하겠어요. 들어가서 배우다 보니까 또 작년에 퍼포밍을 했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금년에 2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좋아요. 좋은데 제가 이제 부족해서 그게 이제 늘 염려스럽죠.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우리 사모님하고 또 배미 선생님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 네. 자세한 얘기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나누었었는데요. 네. 그 지난 가을에 네. 그 제1회 발표를 하면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셔서 이런 제목으로 이제 1기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제2기 발표는 이제 오늘 5월 18일 날 있다고 들었어요. 주제가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에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런 네. 이제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가정이 갖는 근본적인 의미 이 얘기를 좀 우리 청취자들에게 나눠주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교회마다 해외 선교 목적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해외 선교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부탁하신 전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생육 전도라고 하는 거를 좀 어렸을 때 이거를 깨달은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맺어준 그 부부 관계, 그 부부와 관계에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 하나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인간의 창조는 그 부부에게 가정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능력을 부여받아서 너무나 소중한 그 창조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주신 그 명령이 생육 전도라고 한다는 것. 근데 요즘 뭐 미디어나 그리고
믿음의 가정조차도 자녀의 결혼 시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미뤄지고 그래서 자녀가 없고 결혼을 그러니까 염두에 두지 않아도 좋은 직장을 찾아가고 사회적으로 뭐 성공하고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아쉽다고 느껴서 이번에 가정의 달 이거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그 사명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조차도 해외 선교 어느 나라를 지정해서 해외 선교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주신 생육 전도라고 한다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서 이거를 찾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 회원이라도 먼저 부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회원들조차라도 이 사명을 발견하게 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소박하게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 그 안 믿는 사람, 뭐 옆에 있는 사람, 또 해외에 있는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사모님 말씀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요. 이 말씀을 이제 주제로 하시기까지 많이 묵상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지금 TV나 이렇게 미디어에 보면은 결혼을 안 해도 그냥 미혼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인생관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교회에서조차도 믿음의 가정조차도 그 자녀들의 그냥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다 이렇게 미루는데 그것이 아니라 미디어에 잠식이 되어서 그런 인생관도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런 막 널려 있는 이런 정보들이 상식이 되고 나중에는 지식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가정의 목적, 부부의 목적 이것들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생관, 결혼관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회원들부터라도 해보자. 네네네. 네. 그래서 회원이 답이다. 교회가 답이다. 네, 이렇게 네. 이제 번정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배미선 선생님 오래 기다렸는데 사모님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현대 사회에서 그 가정이 다양한 형태로 정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그 실속에 어떻게 담으셨는지. 네. 하여튼 저는 이제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시를 쓸 때도 맨 먼저 이렇게 머릿속에 시적인 상상력을 가지거든요. 네. 상상력. 네. 네. 그래서 그 상상력 안에서 이제 새로운 단어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시를 짓곤 하는데 내가 이렇게 시를 쓰니까 참 좋다 이제 이렇게 느껴지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시를 쓰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신앙송회도 조인하지만은 또 제가 이제 예지 문학회라는 여성 문학회를 또 만들어서 그게 지금 벌써 한 25년째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회원들이 자꾸 또 거기도 늘어나요. 그래서 30명 정도가 됐어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시를 쓰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시를 낭송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이런 그 붐이 일어나면 개인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더 따뜻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거진 지금 8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결혼 안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도 막 그 어떤 결혼 안 한 가정과 가정을 이어주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네. 아직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은 아직 결혼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결혼이라는 얼마나 좋은 것인가 네.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냥 든든한 그런 다리가 되어 주는 것이 그 결혼을 이루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런 거를 안 하고 있거나 또 자녀가 그렇게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네. 부모가 모르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하면서 제가 연결을 하면서 이렇게 느낀 게 부모하고 자녀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뭐 40이 되건 50이 되건 자녀는 자녀대로 또 다른 지방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근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네. 저는 그냥 쉽게 손자녀가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었는데 네. 나는 몰라요. 몇 명인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조그만한 일로 삐쳐가지고 예. 끝까지 그냥 몇 개월 삐쳤다가 몇 년이 되고 이래가지고 자녀가 결혼을 했었는데 몇 명의 아이를 낳는지도 모르고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뭐 하여튼 한국 사회에서 결핍 아동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소통을 잘 해서 자녀들하고 자주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슬픔이 뭔지 괴로움이 뭔지 네. 예 부모가 그걸 잘 알고 네. 그거를 같이 해결하고 그런 아름다운 한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발표에 이제 그 시에다가 이 가정의 중요한 걸 담았어요. 네, 두 네. 분이 사모님과 같이 의논을 하셨나요? 이 주제를 다루실 때? 네. 항상 통해요. 네. 네.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냥 네. 저는 이제 그 손자를 가지고 있는 할머니로서 네. 그냥 시를 하나 네. 아주 쉬운 시를 하나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 읽어보면서 네. 우리 시간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할머니 배미순 손자를 돌보기엔 화요일이 제일 좋아요. 시 낭송 클래스도 피클볼 치기도 없는 날. 학교는 아직 개학 전이거든요. 스트로베리 요구르트와 체리 몇 개, 치킨 몇 조각과 작은 빵 한 쪽. 그 애는 아침을 먹으면서도 컴퓨터에서 눈을 못 떼요. 좀 더 어렸을 땐 기차에, 지금은 비행기에 꽂혀 있어 할머니와 얘기할 틈도 없어요. 그래도 행여라도 그 애에게 내가 필요할까 봐 그 애가 내게 말을 걸어올까 봐 시시각각 기다리며 한글 단어 몇 개를 준비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미순 선생님의 화요일의 할머니 잘 들었습니다. KCBS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5월 18일에 제2회 발표회를 준비 중인 필그림스 신앙송 아카데미 회원들과 함께했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내일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